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조세정책, 광해군의 개혁적 조세정책, 백성들의 삶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배경은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팩션 사극이면서 광해군 시대에 일어난 국내외 쟁점을 현재 정치 상황과 연결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에서 부각된 정치적 쟁점은 대내적으로는 대동법 실시, 대외적으로는 후금과 명나라를 둘러싼 외교적 선택이었습니다. 광해군의 대표적 개혁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동법은 세법이 갖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주의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세법이었기에 당시 기득권층인 지주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대동법을 추진한 데에는 광해군의 개혁 의지와 함께 이원익과 같은 실무 관료들의 힘도 컸습니다. 이원익은 선조 광해군 인조시대 3대에 걸쳐 6번이나 영의정을 역임한 진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임진왜란 때 세자가 된 광해군은 함경도로 피난을 떠나 그곳에서 따로 독립된 조정을 이끌며 전란수습에 공을 세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조 후반 영창대군이 태어나며 왕위 계승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1608년 선조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당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자도 적자도 아닌데다 형 임해군과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건재했기에 즉위 이듬해가 되어서야 명나라에서 정식 왕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한 북인 세력도 서인이나 남인에 비해 권력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왕실의 적통이 아닌 왕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 확보가 우선임을 인식했습니다. 당시 광해군이 내린 전교에 이런 인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준의 긴박한 일을 가지고 말하여 본다면 백성들의 일이 매우 안쓰럽고 측은하기 그지없다. 산능의 역사와 중국 사신들의 행적 때 쓰는 비용을 털끝만한 것도 모두 백성에게서 염출하고 있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만일 위로하고 규율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근본이 먼저 동요되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니 경들은 백방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일분의 은혜라도 베풀기를 힘써야 한다. 광해군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선조의 산능공사, 중국 사신 행차 비용 등을 비롯해 밀린 조세나 군역, 토호들의 침탈, 진상박물, 내수 비용 등을 감면하거나 개혁하면서 국정쇄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광해군 즉위 초의 현안은 민생을 안정시켜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곡물 변통은 백성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책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영의정 이원익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원익의 주장은 대동법을 전담할 관서로서 선해청을 설치하고 그에 걸맞는 관원을 배치하여 결당 16두를 봄, 가을에 나누어 8두씩 징수하고 그중 7두씩을 곡물 비용으로 주어 박납의 폐난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두씩은 각 군현에 유치해 수령의 공용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여 쌀 16두 외에는 일절 징수를 허용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폐단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었으나 대동법은 지주들의 저항으로 오래도록 빛을 보지 못하다가 광해군의 개혁 의지와 이원익의 노력으로 겨우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6번이나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은 청백리에 오를 정도로 성품과 능력에서 뛰어난 인물입니다. 선조는 죽음을 앞두고 광해군에게 이원익을 크게 중용할 것을 유언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하자 부친의 뜻을 이어 이원익을 영의정에 임명했습니다. 이원익은 남인이라는 정파에 속해 있었음에도 경기도 대동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붕당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정에 과감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즉위 초의 민심 수습과 국정 쇄신이라는 의미와
북인 반대 세력, 즉 대북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대를 살아간 관료이자 학자인 이원익은 학자의 면모보다는 학문적 능력을 실무정책에 반영한 관료의 성향이 짙어 보입니다. 오랜 기간 국가의 요직을 맡으며 다양한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정이 치열한 시기에 당파에 기울지 않고 국가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이 돋보입니다. 오늘날 이원익과 같은 인물이 그리워지는 것은 국익이나 민생보다 명분과 이념, 당론을 최우선시하는 오늘날의 현실 정치인에 대한 불만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과 만나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